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저녁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전기차에 대한 무선 충전 시대가 열린다는 건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뭐 기대하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니 왜냐면 휴대폰 그쵸. 무선 충전하면 얘 짜증 나거든. 너무 오래 걸려서. 답답하지 않아요? 아, 난 속 터져가지고. 근데 전기차 이거 아니에요? 또 일주일 충전해가지고 하루 쓰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무선 충전도 사실 여기에 이게 지금 제대로 됐나 있나 수시로 좀 확인하거든요. 이게 인식하고 있는지. 차도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맨날 이거 봐야 되나? 뭐 그 그런 대신 생각도 이제 그 또 뭐지 혁신적인 또 개발 기술 개발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계속 체크는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게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무조건 폄하할 건 아니고 그냥 다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무선 충전을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허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에서 인증만 해야 되는 부분이면 조금 완화된 그런 내용들이 기대가 있고 업계에서는 환영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뭐 저는 전기차가 아니라서 아직은 뭐 이걸 테스트 해볼 수 없는데 뭐 그거를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 전기차 하는 데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하시면 되죠. 아 그것도 그럼 되겠네. 네. 만약에 저 뭐지? 저 지스타가 하셔가지고 네. 사람들이 너무 많고 힘들고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만 인터뷰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분위기 어땠는지 그렇지. 느낌 해보셨는 거 어땠는지. 네. 질문 리스트 미리 만들어서 요것도 아마 그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죠. 요 기술이 이제 조금씩 열린다면 아마도 그런 행사할 때 무선 충전하는 것을 부스를 만들어 놓고 시범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아마 가서 제가 뭐 직접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비싼 차를 제가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한번 경험을 해보고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그냥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혹시라도 뭔가 테마가 시장에서 될 때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요 종목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이니까 혹시라도 자동차 쪽으로도 얘네들이 하게 되면 관련주로서 이제 계속 엮일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 초반이거나 뭐 1,000억 미만의 아주 그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 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유라테크와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도 1,000억 미만인데다가 영업이익도 적자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돈 버는 마진도 보시면 대부분 뭐 영세하네요. 5에서 10% 정도 전후에 뭐 그 정도 사이에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은 여기 위에 있는 세 종목들, 동양 EMP라든지 캠트로닉스가 가장 그래도 그쵸, 많이 시총이 크고 요거 무선 충전도 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항상 이슈가 나올 때 캠트로닉스 한 번씩 거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리스트들이 있다. 근데 캠트로닉스는 또 아쉬운 부분은 3분기에 영업이익 성장이 마이너스로 또 나왔네요, 그죠? 마진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련 부분들은 한번 나중에 혹시나 이 테마가 좀 발현이 되었을 때 관심 종목으로 일단 등록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뉴스는 이제 어제 우리 그 삼성전자의 부회장께서 한 가정에 한 로봇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야기 제가 뉴스 어제 해드렸고 어제 로봇 테마가 그나마 시장에서 좀 강한 테마 중에 하나로 움직였거든요. 이제 어제 차에서 상당히 어제 어제 재계의 우리 수장분들이 다 방문하려고 다 가셨잖아요. 빈살만. 네, 빈상만 하고 이제 미팅을 롯데호텔 한번 갈. 네, 근데 어제 이재용 부회장님하고 그 최태원 회장님 뭐 차에서 내리시는 것들을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데 특히 이재용 부장님이 내리자마자 되게 급하게 뭐 미팅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인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걸 봤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그 사면 복권되고 난 다음에 뭐 뉴 삼성 비전 발표가 지난 1일 발표되는 걸로 창립 기념일 날 나왔다가 이태원 그 참사 때문에 조금 미뤄졌고 저희 그 창립 기념일 행사는 조용히 치른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요 테마는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할지 지금 구체적으로 삼성그룹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인지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네, 타이밍 보고 있기 시장 뭐 좀 괜히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좀 애도의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그런 부분들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올 이야기들은 뭐
뭐 AI라든지 뭐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M&A, 그다음에 뭐 또 로봇이라든지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테마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삼성그룹에서 항의 문자가 왔어요. 아. 회장님이시다. 아, 회장님이시죠. 네. 부회장이 제가 부회장이라고 아니시다. 했나요? 예. 아, 예. 지난번에 승진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뭐 실수한 거니까. 자, 회장님이 차에 내리셔가지고, 네,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아, 다시 시작해요? 네. 아, 다시, 이거 끊고, 피디님 끊고 다시, 이거,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이 돼서 풀리면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달러가 좀 약할 때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에 뭐 구리라든지 아연 가격들 좀 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워낙 원자재는 재고가 낮은 수준이라서 뭐 중국만 오프닝이 되면 사실 이제 가격이 꿈틀꿈틀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은 어느 정도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니까 니켈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뭐 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니켈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또 약간 꿈틀꿈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 뭐 요걸 지금 우리가 사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어쨌든 개별 종목 그 지수가 지금 좀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상단이 하방도 좀 어느 정도 막히겠지만 이럴 때는 뭔가 뉴스 하나에 따라서 개별 종목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니까 이거를 오늘 지금 트레이딩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자, STX라는 그룹은 옛날에 우리 한참 우리나라에 좀 아픔을 많이 겪었던 그죠 기억이 남는 그 그룹이잖아요. STX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조금 그룹이 조금 뭐 몰락을 했다가 다시 그죠 조금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쪽인데 최근에 STX가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2방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목으로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니켈 관련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 옛날에는 STX가 참 여러 가지 기계 업종 그다음에 조선 업종 뭐 엔진 뭐 하면서 큰 그룹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니켈 관련된 테마에 엮이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걸 보고 좀 시장에서는 참 테마주에 목이 마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도 중국의 그 리오프닝과 함께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추적은 하고 좀 체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STS는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는 뭐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패스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국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어제 미국에서 좀 나왔는데 중국이 GDP를 3%더 끌어내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 둘이 화해하는 것 같던데. 그쵸. 그건 뭐야 이거 도대체. 네. 근데 뭐 표면적으로야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속마음은 안 바뀌었군요. 그렇죠. 뭐 돌아가서는 또 뭐 이제 그 역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되겠어.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어제 참 캐나다의 총리랑 시진핑 총리가 엄청 두 분이 이렇게 거의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막 설전을 주고받는 게 카메라에 포착이 돼가지고 그래요? 예, 야 너 나랑 그냥 좀 이거는 비밀적으로 회담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나 참 기분 나빠라고 시진핑이 캐나다 총리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실 시진핑 총리가 덩치도 크시고 얼굴은 사실 뭐 곰돌이 푸라고 표현하는 걸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고 디즈니의 그 캐릭터 푸랑 진짜 표정이 없어. 네네.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쫄만한데 위축될 만한데 캐나다 총리는 또 젊은 분이시고 되게 핸섬하게 잘생긴 분이 전에 네. 트럼프하고 악수했을 때도 힘 세다고 그때 그분이었나요 그게? 그 아닌가요? 저도 그분인지는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물러서지 않고 시진핑 앞에 대놓고 막 하니까 시진핑이
아무튼 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싹 삐져가지고 돌아서면서 가버리시는. 네. 근데 이 멘트는 이거 팩트 체크된 거예요? 아, 네 어제 뉴스에 자막으로 다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잠깐 우리 김혜님을 의심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우리 뭐 8.15는 항상 의심하고 또 그렇지. 의심하다라는 우리부터 거니까. 의심하고 네. 의심하자. 어제 뭐 모든 뉴스에 특히 JTBC나 이런 언론에서 지상파에서 그런 분들이 다 보도가 된 내용이라서 제가 그 입모양 보고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네, 아니고요. 네, 그래서 대단하다 캐나다 총리 느꼈는데 원자재 캐나다도 또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원자재 보유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네, 그래. 힘이 있으니까. 너네 없어도 네. 우리처럼 수출로 막 그렇죠. 이런 거래가 많고 이러면 우리는 눈치 보는데. 중국에 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원자재도 의존하고 수출도 의존하다 보니까 참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나오면 또 이제 중국 쪽으로 그러면 반도체 쪽 이렇게 이제 막히면 우리나라에서 반사 수익을 볼 수 있는 나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 뭐 부분들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7일 날 요거는 그 제이스택이라는 회사랑 컨퍼런스 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내용을 저희가 올려둔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 자 한번 보시면 제이스택이라는 회사는 근데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보시면 이 회사가 반도체도 하고 지금 보시면 SDC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줄여서 SDC라고 표현을 많이 그래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8.5세대 투자 공식화. 그러면 이 회사는 향후에 QD OLED 그러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 이 회사는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는데 최근의 모멘텀은 뭐냐 하면 최근에 제이스택이 주가가 조금 괜찮은 편인데 시장에서 2차 전지용 캔 케이스 및 캡 어셈블리에 대한 사업 진출 모멘텀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월 달에 상하 PS라는 회사의 지분을 51% 지분을 취득 공시했는데 이 회사가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캔 케이스라든지 캡 어셈블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그거는 뭐 전방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하면 좀 수주 받았다가 그거 없으면 또 보릿고개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관련된 사업을 이제 인수를 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진단 장비, 이 바이오 진단 키트 관련된 장비도 이제 인수를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업은 그런 부분들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장비의 주요 전방 고객사가 어디냐면 일본, 대만, 유럽,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는 안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리고 뭐 아마도 미국이 견제할 만한 정도의 기술력을 아직 그렇게 뭐 EUV라든지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중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막히게 되면 중국 향으로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뭐 후보군 중에 하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넥스틴 같은 회사들도 있고 몇몇 회사들 있죠. 중국 쪽으로 매출을 하는 보이는 회사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관련된 뉴스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젤렌스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니 근데 제목이 저게 뭐야? 직접 대화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 이게 뭐야? 무슨 무슨 첩보 영화 뭐 그러니까 뭐 제안을 받았다. 뭐 이거 아니라 암시. 그러면 난 그런 적 없는데 언제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좀 뭔가 그래요. 있어 보이니까 기자분들은 뭐 조금 그래도 많은 그 페이지 뷰가 나와야 되니까 뭔가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기사를 뽑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방사는 뭐 꿈틀꿈틀 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은 이유가 자꾸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긴 방향은 우리가 이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폴란드에 폭탄 떨어졌을 때 짧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과하게 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재건 관련된 종목이 오히려 그때 빠지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그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관련주들이 테마가 좀 길게 아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재건 관련주들, 건설 장비주들 저는 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것들이 있죠. 현대건설기계, 뭐 두산바켓, 두산인프라코 이런 종목들이 뭐 최근에 플러스 수익률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뭐 영업이익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환산했을 때도 아직 퍼가 5배 미만으로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그래서 저런 뉴스가 계속 나온다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 미디어, 엔터 이쪽이 어제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그림이었고, 우리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 있어요. 양현석 대표가 이제 구속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엔터주 중에서 좀 노이즈 없고 그래도 본업을 꾸준하게 잘하는 회사를 찾아서 엔터주들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연초 이후에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JYP면 플러스 20%고 뭐 하이브야 뭐 BTS 영향이 컸다라고 봐야 되고, 그죠? 예. 60% 예. 엄청 빠졌네요. 아직도 60% 마이너스 상황이니까 요거는 최근에 오른 것도 낙폭과대 컨셉으로 오른 거죠. 그다음에 그렇지. 이제 진이인가요? 진이죠. 가장 먼저 군대 가는 분이. 예. 그분이 군대 간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 아미분들은 최전방으로 배치가 하필이면 또 최전방으로 배치가 됐다라는 것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추이를 못 느껴봐서,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뭐 옷을 아무리 입어도 전방은 춥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셔서 아무튼 고생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그 불확실성도 이제는 군대 가는 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낙폭 과대 컨셉으로 오른 거고, SM은요 이게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스 관련된 그 라이크 기획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다음에 카카오가 뭐 어떤 회사가 뭐 SM을 뭐 어떻게 산다 아니면 지분 투자 뭐 백기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변동성이 싫은 분들은 또 약간의 이거 좀 애매한 구간이고, 자 화이즈는 뭐 제가 이걸 가지고 왔지만 자꾸 이런 이슈가 나오고, 그죠? 뭔가 찝찝한, 예. 결국에는 그래서 네 없는 그런 노이즈 같고, 그래도 그 본업을 계속 충실히 하는 분이 박진영 쪽을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저는 사실 뭐 이 친구분들의 음악을 잘 몰라요. 그나마 시장에서 잘 유명한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뉴진스라든지 이런 음악은 들어봤는데, 또 보이그룹이라서 그런지 제가 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JYP 최초로. 보이그룹이라 관심이 없어서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돼요. 답이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리플 밀리언 셀러를 등극했다는 뉴스도 어제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BTS 다음으로는 처음이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그래서 JYP는 어쨌든 본업을 잘하고 있고, 그 관련된 그 하이브는 BTS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상황이고, 근데 JYP는 좀 골고루 캐시카우가 이렇게 분산이 잘 돼 있다라는 것도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미용기기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시 한번 볼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루트로닉으로 피부 관리 한번 받을 때가 됐다. 저도 꽤 안 간 지가 좀 됐네요. 네. 겨울이 되니까 네. 얼굴이 땡기고. 요즘 뭐 꺼죽꺼죽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갈 때쯤 되면 또 한 번에 수요가 좀 올라올 때가 됐나? 뭐 아무튼 근데 최근에 이 미용기기 5종목, 6종목을 제가 지수화 시켜서 그려보니까 대형주 장세에서도 꽤 움직였더라고요. 만만치 않게 눈에 띄게 올랐던 섹터가, 테마가 미용기기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 부분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뭐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래도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왜냐하면 저도 제 돈을 다른 데 좀 아껴서, 특히나 저는 이제 이렇게 외부에 자꾸 비치는 쪽이니까 투자를 좀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조금 아니면 투자를 많이 될 때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될 때까지. 네.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될 때까지 저는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종목들이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카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기업이 있으셔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원택. 네, 근데 이 장비의 이름이 특이해요. 올리지오. 올리죠. 피부를 이렇게 올리지요. 아, 그래서 올리지오. 올리지요.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 회사 측이 확인한 건 아니고 그렇지 않았을까? 땡기지요. 뭐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피부를 팽팽하게 땡기면 얼굴이 안 네. 되는데. 아, 척척해야지. 네. 그 혹시 빼요라는 거 아세요? 빼요? 빼요? 네. 빼요라는 업체 아세요? 서비스? 아니, 몰라요. 우리가 그것도 괜찮네요. 점 빼요? 아니요. 그 집에
뭐 조금 무거운 가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거 자녀도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같은 거는 우리가 하기 어렵잖아요. 좀 전문 분들이 오셔서 피아노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다음에 안마기 되게 그 큰 거 이런 것들 빼요에다가 이제 이야기하면 와서 바로 근데 밖에 내주고 옮겨주고 다 사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업체가 빼요. 집에서 빼준다라는 거죠. 감정 홍보를 이렇게 심하게 하시죠. 아니 홍보 아니고. 아니야, 이거 뭔가 저는 저 무한한 회사입니다. 금융위에서 내일서부터 조사 들어갈 거예요. 주말 사이에. 상장 회사도 아닌데 뭐. 아무튼 그래서 올리지오 이야기하길래 어쨌든 근데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점이라고 거론된 게 수출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클래시스랑 뭐 뉴트론이 이런 것들은 뭐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을 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출이 되게 어렵거든. 그쵸. 검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가을쯤에 지금 보시면 FDA 승인을 이제 받은 거거든요. 받으면서 초도 물량이 대만 쪽으로 이제 미용 기기가 50대가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받아왔던 이제 좀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대만에서 허가받고 이번에만 50대를 판매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요거 밸류에이션만 제가 잠깐 마무리로 간단하게만 봐드리고 보면 아마 다른 것들을 대비해서 좀 싸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텐데 만약에 중소형주 장세됐을 때 그래서 이제 미용 의료기 중에 테마를 보실 때 요것도 한번 공부해볼 만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